오늘은 이 법인세법 송금과 송금 불산입 파트죠. 1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송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송금은 순자산 감소 항목입니다. 입금은 순자산 증가 항목. 그러니까 순자산 감소한다 그러면 송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있죠?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구입한다. 그럼 100원을 부가가치세 부담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100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일단 재화나 영역을 구입할 때 매입자죠. 매입자가 부담한다. 그럼 순자산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는다. 매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걸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순자산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해가지고 제로입니다. 0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부담한 거 나중에 다시 다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보시면 법인의 업무 관련 경비입니다. 업무 관련 경비.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게 영수증을 수취했다는 겁니다. 영수증. 그럼 이 영수증을 수취했다는 거는 어쨌든 증명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송금으로 인정받습니다. 3번 보시면 업무 관련 경비인데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증명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4번 보시면 법인이 출자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인데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하게 과다하게 사회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과다하게 몇억 경조사비를 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받으면 안 되겠죠. 사회통념상, 사회간섭법상 이런 간섭상 이런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법인이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입니다. 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판매장려금 지급 누구한테 지급하죠? 판매처입니다. 자기 법인 물건 있죠? 법인의 상품이나 제품을 팔아주는 곳입니다. 이 판매처한테 판매장려금이라는 것은 현금 지급했다. 현금을 500만원 지급했다. 왜 지급했다는 거죠? 판매 장려 목적. 판매
장려 목적입니다. 이 판매처가 물건을 잘 팔아요. 이 판매처가 우리 법인 물건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잘 팔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 판매처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뜻으로 판매 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전 약정이 없다는 겁니다. 사전 약정이라는 거는 사전 약정, 이거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죠. 처음에는 계약서 작성 안하고 사전 약정 이런 거 안하고 판매 장려, 너무 물건 잘 파니까 판매 장려금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럼 순자산 감소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감이 있어요. 원래는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만 송금으로 인정했다가 세법이 개정된 경우입니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임원에게 급여 지급 기준, 이 임원의 급여 지급 기준은 이사의 결의에 의한 겁니다. 어쨌든 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 상여금 의무 경우 급여 지급 기준 초과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는 거죠? 이 급여 지급 기준,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상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보시면 한 명회사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노무 출자 사원이 뭐죠? 노무 출자 사원, 노무 출자 사원. 우리는 현금 출자, 노무 출자 이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현금을 출자한 게 아니라 노무를 출자한 경우에요. 한 명회사 사원이 현금, 금전 출자죠. 금전 출자, 금전을 출자한다. 뭐 5억 원을 출자한다. 그러면 나중에 배당을 받겠죠. 현금 출자 5억 원. 나중에 이익 생기면은 배당 받는다. 마찬가지로 노무 출자 사원은 현금을 출자한 게 아니라 노무를 출자합니다. 노무 출자. 거기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한다. 그럼 나중에 배당 받겠죠? 이익 생기면 배당 받습니다. 그럼 이때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잉여금 처분이죠. 이익 잉여금 처분. 이익 잉여금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어차피 이익 잉여금 처분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이익 잉여금 처분, 법인의 이익 잉여금 처분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퇴직.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죠. 가짜 퇴직이 아니라 진짜로 퇴직했다. 이 임원에게 정관에 규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 이 임원은 퇴직급여를 정관, 회사 정관이죠. 그러면은 정관에 맞게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송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항상 구분해야 하는 것이 이게 임원인지 아니면 직원인지 종업원인지 봐야 되겠죠. 임원이다 그러면 정관, 이 정관의 지급 규정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4번 보시면 직원에게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전액 송금으로 인정된다. 이거 맞는 지분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회사 있죠? 회사는 보통 대주주가 회장이나 사장이겠죠? 이 사람이 직접 회사 경영을 합니다. 그럼 이 회장이나 사장님이 퇴직금을 많이 받는다. 당연한 거죠. 어차피 자기 거 회사니까 자기가 퇴직금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이 회장님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어차피 자기 거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한테 퇴직금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회장님 입장은 손해예요. 자기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원한테 이 급여 퇴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퇴직급여를 1억 줄 거를 2억 준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좋은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런 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이건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전액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겁니다. 직원한테. 5번 보시면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이 비상근 임원도 원칙적으로 송금에 산입합니다. 비상근 임원. 상근 임원은 매일 출근하는 임원. 비상근 임원은 가끔 임원 이사회 회의할 때 출근하고 이런 사람 있죠. 이게 비상근 임원입니다. 이런 사람 보수도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보시면 회사가 노무출자 사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노무출자 사원은 노무를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공한 인건비에 대해서 나중에 보수를 받는다. 이거는 이익 처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번 보시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주주총회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죠.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인건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3번 보시면 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직원, 이게 임원인지 직원인지 이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또 중요한 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다. 그런 경우 지급하는 거는 송금에 산입한다. 이게 맞는 지분이죠. 4번 보시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구라친 거죠. 퇴직한다고 구라치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 받으려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요. 자기가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퇴직금 받으려고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한 걸로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본다. 그러니까 대여금입니다. 돈을 빌려준 걸로 본다. 법인이 이 임원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본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이건 대여금입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인정이자
입금 산입 이거를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5번 보시면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 상여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잉여금 처분은 말 그대로 이거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을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손비라는 것은 손실 또는 비용, 그러니까 비용 처리했다. 그리고 회사 장부에 계산했다는 겁니다. 회사 장부에 이익잉여금 처분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런 경우 이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4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송금 산입 규정 중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보시면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출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된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보시면 한명회사가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죠? 제가 설명했죠? 3번 보시면 법인이 임원을 위해서 지출한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는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이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 관리할 목적으로 조직한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 종업원이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 그리고 또 이익 분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소유한다. 이게 우리사주조합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럼 이런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는 송금으로 인정되겠죠. 이 국가에서도 적극 장려합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도 아닙니다. 이 지배주주가 회사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다. 그런 경우 이 교육훈련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입니다. 법인이 대신 지급한다. 당연히 이건 업무 무관 비용이죠. 업무 무관 비용이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5번 보시면 법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은 송금으로 인정된다. 이 국민건강보험료 회사가 이 직원을 고용하면 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원이 그때 직장 지역 가입자가 있고 직장 가입자가 있는데 이때 직장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직장 가입자. 이 종업원은 직장 가입자다. 그럼 이때 종업원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대신 부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법인이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이 경우 다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으로 강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송금 산입 규정 중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법인 설립 후 자본을 증감에 있어서 신주 발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신주 발행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해당하므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본거래죠.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순자산을 감소시키지만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번 보시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 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했다. 근데 이거는 주식 예를 들어서 500원에 행사하는 겁니다. 500원에 행사한다. 주식이 가격 500원에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나중에 회사 주식 시가가 700원이다. 그러면 이 종업원은 200원만큼의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이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직원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은 회사의 특수 관계인에게 종업원 포함이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 그러니까 시가의 95% 이런 수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런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보시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입니다.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된다. 근데 또 가로 보면은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연간 5만원 아니죠. 3만원입니다.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인데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연간 3만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달력 이런 거죠. 달력이라든지 뭐 그릇 세트, 손수건 이런 거에 자기 상호랑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자기 거래처죠. 특정인은 거래처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거고 특정인 같은 경우는 거래처입니다. 거래처에게 기증한 물품, 자기 거 물건 많이 사달라고 기증한 물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금액 제한 없이 송금 인정,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해서 송금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약간 복잡하죠. 그 다음 보시면 4번 보시면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본다. 이거 배웠죠? 안 배웠나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사주조합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세법에서도 직접 법인이 이렇게 자사주 출연하는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5번 보시면 해당 법인의 주주 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은 회사 명의 주택입니다. 회사가 자기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종업원이 무상으로 거주 또는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겁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 있죠. 이런 대주주나 대주주인 임원이 이러한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한다. 이런 경우 너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대주주 임원이 회사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한다.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고급 빌라 이런 거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 가지고 자기가 거주한다. 그러면은 자기는 돈 한 푼도 안 들리고 비싼 임대를 안 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은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6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 규정 중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보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보시면 업무 무관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업무 무관 물건이다. 업무 관련 건물인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만큼 송금 인정. 업무 무관 건물 감가상각비 전액 송금 불산입.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근데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3번 보시면 건축물을 취득했다. 회사가 자기가 쓰려고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업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전체 기간에 걸쳐서 업무 무관 부동산을 본다. 이거 맞는 질문이죠. 4번 보시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자금 차액과 관련된 비용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건 업무 무관 비용이죠. 업무 무관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이건 좀 중요하죠. 업무 무관 자산 처분 시 양도가액은 입금으로 인정하나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겁니다. 업무 무관 자산 취득한다. 회사가 업무 무관 자산, 예를 들어서 땅 투기하려고 토지를 구입한다. 그럼 나중에 이걸 팔겠죠? 5억 원에 사서 10억 원에 판다. 그럼 이 5억 원, 양도 차익 5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합니다. 그리고 이 5억 원에 산 토지는 회사 자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입금 인정되고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7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 규정 중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보시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게 아닌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번 보시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사택유지비를 송금 불산한다. 이거는 지배주의 특수관계인이다. 그러니까 회장님 아들 또는 회장님 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액주주지만 사택에서 쓰는 유지비는 회사가 부담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번 보시면 발행 주식 총수의 1%를 보유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사택유지비는 송금으로 인정된다. 이게 1%가 아니라 1% 미만입니다. 1% 미만인 소액 주주인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유지비는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4번 보시면 업무 무관 자산 처분 손실은 송금으로 인정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 처분 이익도 법인세 과세, 처분 손실은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 유지비는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이건 잘 나옵니다. 사택 유지비 잘 나오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셔야
하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